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주목하신 소스들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와 시장의 최신 동향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기준혁신 또 지정학적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기업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AI와 원자력부터 중동 리스크, 또 기업의 변신, 미래 투자까지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AI와 원자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이버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일주일 만에 시총 5위라니요? 네, 그 AI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정부 정책 지원까지 더해주면서 뭐랄까 엄청난 추진력을 얻은 거죠. 3년 만에 최고가 기록도 했고요. 근데 이게 네이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AI 붐이 가져올 그 막대한 전력 수요 예측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가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급등했군요. 하루 만에 6계단이나요? 네, 시총 12위에서 6위로. 그러니까 AI와 원자력이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장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주도 세력의 등장. 반면에 기존 강자들은 좀 밀려나는 모습이네요. 현대차님 8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7위로 내려앉았다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술 변화랑 에너지 수요 변화가 기존 산업 구도 자체를 흔드는 거네요. 참 변화가 빠릅니다. 네, 이런 큰 흐름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중동 불안 이야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특히 의료기기 쪽이요. 맞습니다. K의료기기 업계가 사실 중동 오일머니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중동 주요 4개국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이 88%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88%요? 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주 대구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 KODMX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초청했던 요르단, 이집트 같은 중동 5개국 바이오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아, 왜요? 그 미국 이란 갈등 고조로 현재 항공편이 뜨질 못한 거예요. 전쟁 우려 때문에요. 세상에, 먼 나라 분쟁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그럼 현재 사업들도 좀 차질이 생기겠네요? 네, 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고 금융거래도 좀 불확실해지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나 휴젤, 메디톡스 같은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현대차 주가 이야기할 때 나왔던 위험 회피 심리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위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길을 찾는 기업도 있네요. 브리치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야기인데요. 아, 네. 이 회사가 원래 신약 개발사인데 핵심 후보 물질 임상이 좀 잘 안 됐어요. BBT877이라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위기였는데 미국의 디지털 자산 헤지펀드에 인수가 된 거죠. 파라텍시스라고요. 신약 개발사가 헤지펀드예요? 그것도 디지털 자산? 좀 뜻밖인데요? 네, 그렇죠. 사명도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바꾸고 그 펀드 창립자가 직접 이사회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인수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지만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본업인 신약 개발은 계속하는 건지. 네,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위기 돌파를 위한 파격적인 선택인 건 맞는데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전통 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종류의 자본이 들어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참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된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 소식이네요. 네, 채비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0억 원 규모의 공공 급속 충전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규모가 꽤 크네요. 네, 수도권이랑 중부권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430개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채비가 2017년부터 이 분야 공공 입찰 물량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죠. 사용자 편의성이랑 안전성을 높인 새 모델을 공급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도 전기차 보급 같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거대한 기술 흐름이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동시에 또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이런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변화가 빠르고 모든 게 다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런 기술 변화나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걸 넘어서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면요. 그때는 경제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겠고요. 네,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